산티아고 가는데 준비물이 막막하시나요? 우선 너무 두려워 마시라 하고 싶네요. 제가 산티아고 가기 전에 준비물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던 점들을 단순하게 정리하여 올리겠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소스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려고 노력하지만 종종 준비물들이 불필요한 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신발은 어떤 신발이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구성이 좋은 신발을 선택하면 발이 편합니다. 트레킹화나 등산화 중에 내가 평소에 편안하게 신는 신발이면 됩니다. 만약 새로 구입한다면 출발 전에 신발을 미리 착용하여 발에 적응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편안한 신발은 긴 도보 여행 동안 물집이나 발목 부상 등의 불편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티아고 순례길은 자갈길이 많습니다. 20, 30대는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에는 60대에서 80대까지 많이 걷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은 더 많지만 굳이 시니어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누구나 마음만 있으면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내화로 가벼운 슬리퍼를 준비하세요. 슬리퍼는 샤워할 때나 숙소에서 나가 다닐 때 무거운 신발보다는 편안할 것입니다. 배낭 역시 많이 고민되는 물품입니다. 전문 배낭이냐? 그냥 집에서 사용하는 등산 배낭이라도 되나? 기능이 있는 것으로 구입을 해야 하나? 고민되시죠? 계속 해외 큰 트레킹 계획이 있으시다면 또 등산 배낭이 없다면 전문 배낭을 구입하시는 것이 맞겠지요. 만반의 준비를 하시는 것은 좋으나 여의치 않으면 사용하고 있는 등산 배낭으로도 충분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배낭이 크면 많이 넣게 되어 무리하게 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배낭 무게를 여성은 5kg, 남성은 8kg를 권장합니다. 짐은 미니멀하게 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만 챙기는 지혜를 발휘해보세요. 먼 길을 걷는데 가방의 무게가 여행의 즐거움을 좌우합니다. 가방이 무거웠게야 다리에 무리가 왔어 더 이상 걷지를 못해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방에 먹거리를 챙겨 다녀야 합니다. 먼 들판과 산을 넘어서 마을을 만남으로 식사 때를 위한 준비입니다. 가방에 먹거리 넣을 공간을 비워두고 준비물을 준비해야겠죠. 산티아고 순례길은 5, 6월, 9, 10월이 가장 걷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저는 5월 15일부터 걸었습니다. 의류는 발수가 잘 되고 잘 마르는 등산복이 좋았습니다. 저는 짐을 줄이기 위해 양말, 속옷, 티 입은 것 외 하나씩, 바지는 입었는 것 하나, 가벼운 원피스 하나, 숙소에서 원피스 밑에 입을 레깅스 하나, 얇은 패딩, 바람막이, 장갑. 슬리핑 백 350g, 다이소에서 파는 우에 등이 의류 종류입니다. 다이소 우이는 순례길을 마치고 아낌없이 버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발가락 양말 한 쌍, 양모 양말 한 쌍, 신발 깔창을 과감하게 나눔하였습니다. 정보를 너무 열심히 공부한 부작용이었습니다.
제가 신는 신발은 발가락 양말과 양모 양말과 함께 신기에는 맞지 않는 사이즈였습니다. 산티아고 걷기 출발점에서 2시간 걷다가 발이 아파 힘들어서 못 신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발가락 양말과 양모 양말을 신고 싶으시면 양말에 맞는 신발 사이즈를 준비하세요. 신발 깔창 역시 신발 사이즈 문제로 정리했습니다. (800km를) 걷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준비를 했지만 그 준비는 효율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양말이나 깔창을 준비 전에 신발 사이즈를 고려하여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좋다는 양말과 깔창을 신지 않고 우리는 무난하게 완주했습니다. 제 생각에 하루에 15,000보 이상 걸을 수 있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걷다 보면 피로가 쌓이고 고통이 따를 수 있지만 고생을 각오하고 이 여행에 나선 만큼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숙소에서 여성은 샤워하고 입기 편한 원피스를, 남성은 반바지가 입기 편리합니다. 가방 무게를 줄이기 위해 슬리핑 백은 얇은 것을 구입했습니다. 슬리핑 백이 추울 때는 패딩을 입고 슬리핑 백을 사용하면 춥지 않았습니다. 슬리핑 백은 공기가 채워져야 따뜻합니다. 그래서 숙소에 자리 배정을 받고 슬리핑 백을 펼쳐 놓으면 따뜻해집니다. 5~6월 날씨는 낮에는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이고 밤에는 추울 때가 많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겨울 비 오는 날 같이 추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추운 날은 패딩을 입고 바람막이까지 입으면 견딜만 합니다. 비 오는 날은 판초를 입고 걸으면 따뜻합니다. 우리는 경량 우산을 준비하지 않아 비가 오면 입었다가 벗었다가 한다고 힘들었습니다. 비가 올 때 판초를 입고 벗는 것이 불편하므로 경량 우산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비에는 우산을 사용하고 비가 계속되면 판초를 꺼내 입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경량 우산은 햇살이 뜨거울 때도 유용하겠습니다. 물통은 뜨거운 물도 담을 수 있는 날진 물통으로 준비했습니다. 추울 때 뜨거운 물을 담아 슬리핑 백 안에 넣어 요긴하게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스틱입니다. 스틱은 기내에 들고 갈 수 없습니다. 짐칸에 실어야 합니다. 찾을 때 여행 가방이 나오는 곳에서 안 나오고 특수 물품 또는 큰 물품 나오는 곳에서 우리는 찾았습니다. 세면도구와 화장품을 준비해볼까요? 준비는 개인 취향에 맞추어서 준비하되 미니멀하게 준비한 우리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럽에 물이 좋지 않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시듯 바디로션은 필수입니다. 우리는 샤워젤은 5일에 한 번만 사용하고 물로만 샤워했습니다. 샴푸 역시 5일에 한 번만 샴푸를 사용했습니다. 얼굴은 꼼꼼하게 오일과 폼 클렌징으로 씻었습니다. 화장품은 무게를 줄이기 위해 일회용으로 준비해 갔습니다. 선크림은 며칠 바르는 것만 담아가서 바르고 스페인의 UV 100% 선크림이 있습니다.
UV 100% 선크림 효과가 좋았습니다. 약국에서 35,000원에 구입했습니다. 평소에 많이 걷지 않았다면 발목, 무릎 아대를 준비해 가세요. 잘 걷는 사람도 발목 아대를 준비해 자갈길에서 발목 보호대를 착용하면 피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태양이 뜨거운 들판을 걸을 때 선글라스 역시 필수입니다. 마이크로파이버 수건은 빠르게 건조되고 흡수력이 좋아서 물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 작아서 휴대하기 쉽습니다. 약품 종류는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준비하되 꼭 필요한 것은 타이레놀, 기침 또는 종합 감기약, 지사제, 스프레이 프로폴리스입니다. 스프레이 프로폴리스는 목이 아프거나 기침이 날 때 사용하면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목이 약간 이상하다 싶을 때마다 스프레이 프로폴리스를 사용하여 감기약을 먹지 않고 지냈습니다. 스프레이 프로폴리스를 잘 사용하였습니다. 베개는 옷을 말아 손수건에 싸서 사용하였습니다. 그 외 개인용품과 장바구니, 보조가방, 자물쇠, 보조배터리 등이 있겠지요. 장바구니는 슈퍼에 갈 때는 꼭 가져가야 하는 물건이고요. 보조가방은 여권, 돈, 카드 중요한 것들을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순례길에서 도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트레킹 전문 매장에 가신다면 가방 매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골반으로 매는 법을 익히시면 훨씬 편안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옷은 부피를 줄이기 위해 놀이평 압축백을 다이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걸어서 남편 덕을 많이 봤습니다. 우이 슬리퍼, 슬리핑백, 약품 종류와 먹거리들을 남편 가방에 넘겨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5-6kg를 넘기지 않았다고 여깁니다. 남편과 함께 가는 여성분들은 혼자 가는 분들보다 상대적으로 덜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 가방 무게는 10에서 12kg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기 전에 체력을 기르기 위해 한 달 동안 제주 올레길을 걸었습니다. 그 후에 산티아고로 출발했지만 남편은 무거운 가방 때문에 무릎, 허리가 아파서 중간중간 하루씩 쉬어가며 걸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체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편은 일을 그만두기 전까지 일에 몰두하여 체력이 고갈된 줄도 모르고 자신이 체력이 좋은 줄로만 알고 산티아고 갔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약한 체력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체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가방의 무게입니다. 미니멀한 짐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필요한 물건은 순례길 도중에 현지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물품 준비보다 체력 준비, 마음 준비가 우선이겠지요. 순례길은 며칠간의 트레킹이 아니라 긴 도보 여행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몸이 지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여행답게 욕심내지 않고 워밍업을 하며 걷는 것이 좋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현재의 순간을 만끽하는 것이 중요했구나 생각했습니다.
순례길에서 나 자신의 감정,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순례길은 때로는 힘들고 도전적인 순간들을 제공합니다. 나는 도전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고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성취감을 크게 느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특별한 도전입니다. 순례길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그 길 위에서 새로운 자신과 세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니멀한 준비를 하여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고 순례길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풍경과 경험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산티아고 순례길에서의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순례길 가는 방법, 중요한 이야기, 알아야 할 사항, 그리고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